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3월 월간 종가 마감 상황을 앞두고 시장의 흐름이 참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정서가 퍼지면서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블랙록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오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CFTC의 바이낸스 기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한방 얻어맞긴 했지만 다행히 27,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3월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 수준에서 잘 마감을 해준다라면 완전 땡큐인 상황이고,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최소한 25,000달러 위에서 200주 이동평균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주면 그래도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단연 리플 XRP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월에 과연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사실 이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기든 지든 조만간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0.53달러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확인해 줬는데, 과연 이대로 순조로운 흐름 속에서 소송 결과를 호재 시그널로 태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데는 SEC발 루머도 한몫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국 SEC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트윗이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CBDC 총책임자가 디지털 유로 협회 CBDC 관련 백서 작성에 참여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시세도 반등하고 리플 자체적으로도 이 CBDC 호재를 더하고 있고, 결국 소송 결과만 의미 있게 나와준다라면 완전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FTX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등장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뽀글이가 중국 관리에게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20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동결한 계좌를 풀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4천만 달러를 뇌물로 보냈다라는 건데, 사실상 고객의 돈을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 FTX 사태 이후에 글로벌하게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중장기 대응 물량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만 중장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시장을 감싸 안으면서 증시를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1% 수준,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48% 수준으로 거의 쌤쌤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6월의 경우에는 오히려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7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40%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연준이 상반기 마감 전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원하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기울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기대는 틀렸다. 올해 금리 인하는 예상되지 않는다. 침체가 닥치면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구제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옛날 스타일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는 새롭고 더 미묘한 단계에 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덜해지겠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경색이 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만 연준은 시장이 제시한 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 전반은 어수선한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나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충격으로 한방 쥐어터졌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시금 27,000달러 위로 반등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금의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3월 종가 마감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47%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위에서 매크로 저항 라인 돌파를 확인하면서 3월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잘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수준에서 7% 정도, 그러니까 1,900달러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추세 전환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월에 25,000달러 위에서만 마감을 잘 해주면 일단 하락 추세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인 만큼 다행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에 대해서도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 5월까지 하락 추세 저항선을 넘어서 월간 종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저항선 돌파 이후에는 지지 테스트를 벌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지면서 지지 테스트를 벌일 때 알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월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을 해서 저항 라인을 뚫어낸 상황인데 이후에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온전하게 전환하기 위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질 때 알트코인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4월 알트코인 불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미넌스 상황을 통해서도 비슷한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함께 제시했는데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치, 또 파생 상품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또 파생 상품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25,000달러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낸스는 2월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량의 81%를 점유할 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CFTC의 기소로 인해서 바이낸스의 미국 기반 트레이딩 데스크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동성 악화는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같은 악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은 비트코인을 다시 25,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바이낸스의 기소가 내부 고발자 역할이 한몫을 한 것을 보여주는 상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CFTC 위원장을 역임한 티모시 마사드는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 CFTC의 바이낸스 관련 조치를 빅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FTC가 공개한 내용에는 아주 많은 세부 정보가 있다.
CFTC는 바이낸스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입수했다. 디테일이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다만 바이낸스에 대한 CFTC의 조치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리플 XRP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버헤드 저항으로 지목됐던 0.51달러까지 뚫어낸 상황입니다. 과연 이대로 0.8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XRP 주간 차트인데 왼쪽이 2017년 3월 돌파 상황이고 오른쪽이 현재 상황입니다. 둘 다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패턴 완성 이후에 거대한 랠리를 벌이면서 전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딱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의미 있는 한방이 거대하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매수세를 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번 사건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EC 트위터 계정에서 재미있는 멘트가 잠깐 올라왔다가 곧장 삭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우, XRP가 펌핑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이런 트윗이 SEC 공식 계정에서 올라오자마자 삭제가 되면서 SEC는 이미 패소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더해졌던 겁니다. 물론 이 계정이 페이크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런 희한한 루머까지 SEC 발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세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이 CBDC와 관련한 호재성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리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CBDC 제품관리 솔루션 총책임자가 디지털 유로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CBDC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협회는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화폐 등을 연구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반의 금융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디지털 유로협회와 협력해서 작성한 해당 백서는 CBDC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사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중앙은행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CBDC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CBDC 도입에 대한 논의 또는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인 리플이 이 같은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점만 놓고 봐도 CBDC 시대와 리플사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소 어수선하면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리플 시세 상황과 소송 전망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